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대전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자녀를 키우는 부부가 생후 25개월 된 딸에게 벌인 범행인데 태연하게 아기가 숨을 안 쉰다고 신고를 해서 급히 이송해서 살펴보니 온몸은 멍투성이었습니다. 숨진 아기는 미숙아로 태어나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119 구급대 차량이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25개월 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6일 새벽 1시쯤. 아빠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된 지 9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에 아이가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숨을 쉬고 있지 않아서 흉부압박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해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고 부검 결과 사인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부부는 아이를 폭행한 건 맞지만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평소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잘 우는 등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생활을 했었고 숨지기 전까지도 배에 관을 꽂은 채 살아가는 등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6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있다 나와가지고. 부부에겐 숨진 아이 외에 자녀가 여러 명 더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아이들을 아동보호시설 등으로 분리조치했습니다. 아동보호단체들은 다른 자녀들도 학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형제 자매가 끊임없이 그 학대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는 것도 정서 학대에 해당이 되고요. 경찰은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학대가 상습적이었는지 다른 자녀들에게도 학대가 이뤄졌는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업주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33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 낮 12시 20분쯤 대전 은행동 금은방에서 진열대에 있던 귀걸이 2쌍과 목걸이 2점을 훔치고 넉 달 전 동구 구지하상가 귀금속 매장에서도 귀걸이 1점을 훔쳐 달아난 62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절도전과 팔범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은 동장군의 위력을 실감한 하루였습니다. 실제 충남 계룡의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매서운 연말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 절정을 보인 뒤 낮부터 누그러지겠지만 동지인 주말 다시 강추위가 시작돼 성탄절이 있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동틀 무렵 차가운 아스팔트 위 커피 노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터운 옷으로 감싸도 가시지 않는 추위에 뜨거운 물통으로 손을 연신 녹입니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거? 5시요.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봉투는 안 갖고 커피만 갖고 왔어요. 택시기사님들이 좀 찾는 분도 있고 오래 했으니까 이제 단골이 있어서. 칼바람을 맞으며 이른 새벽부터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지만 매서운 한파에 오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이 추웠어요. 지금은 3시간째. 이제 밖에 나와서 일하고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한 번도 안 웃어서. 강추위가 몰아닥친 전통시장. 온종일 밖에서 김밥 수백 줄을 말다 보면 손끝부터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예, 핫팩도 붙이고. 요즘 이제 겨울이라 좀 그렇지만 보통 한 하루에 300개 정도 되고 주말에는 더 많고. 오늘 계룡의 아침 기온이 영하 9.6도까지 내려가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최대 3에서 5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계룡의 체감 온도가 영하 14.5도까지 곤두박질 치는 등 실제보다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 내일 대전과 세종은 영하 6도 등 오늘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5도 이하가 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죽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에 달한 뒤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다만 절기상 동지인 이번 주말부턴 다시 강추위가 찾아와 성탄절이 있는 다음 주까지 한파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대설 피해를 입은 천안 서북부 성안읍과 입장면이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당시 이들 지역에는 하루 최대 2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농가와 축사, 과수 재배시설 등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국비와 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특별지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 생활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인데요. 초기부터 불거진 시도 간의 갈등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조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이 함께 모여 대한민국 최초로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입니다. 4개 시도는 충청광역연합이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대 연합장은 김영환 충북도지사로 임기는 1년입니다.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출범은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은 지역 내 총생산 290조 원 규모의 경제권을 기반으로 수도권에 맞설 초광역 생활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행정구역은 유지하면서 초광역 도로철도망 구축과 광역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 운영, 산업단지 공동 활용 등 시도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초광역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가까운 청주, 충청북도, 충청남도 남부 지역에 대한 사실은 교통망, 인프라 그리고 산업적인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산더미입니다. 행정통합에 4개 시도가 이견을 보이면서 대전과 충남만 우선 지난달 21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세종 충북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향후 초광역 사안에서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전과 충남이 먼저 행정통합을 이루고 그 이후에 세종과 그리고 충북이 함께 행정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단계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범식에 앞서 어제 진행된 충청광역연합 의정단 선출 과정에선 사전 합의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는 등 의원들 간 감투 싸움으로 삐걱거렸습니다. 560만 충청인의 충청광역연합이 지역 소멸과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며 박 시장 역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앞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며 다시 사건 심리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이 임상교육 시뮬레이션 센터 개소식을 열고 중부권 최초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임상교육 시뮬레이션 센터는 전공 2등 의료인과 충청 권역 내 의대, 간호대생 등 예비 의료인이 의료 현장과 유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위내시경과 기관 삽관과 같은 의료 모형과 초음파와 복강경 시뮬레이터 등을 갖춰 의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충남대병원은 수도권 센터나 의료기기 업체에 의존했던 교육 수요가 권역 안에서 충족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가운데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검찰 내부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대전지검 임은정 검사라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한때 대전에서 근무하셨고 지금 임 검사님도 대전에서 근무 중이신데 참 그렇습니다. 묘한 인연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착잡합니다. 과연 그 대전지검 검사분들의 지금 생각은 어떤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시다시피 많은 대전 시민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차출되셨을 때 검사가 깡패냐 보복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곳이 대전이라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월성원전 사건이라든지 해서 윤석열 총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곳이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주력 부대 같은 곳이 대전지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공과에 있어서 운명 공동체이기도 해서 착잡하고 씁쓸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묶여있는 관계다 보니 우리 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소총으로 바뀌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공포가 있는 것 같아서요. 좀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온 오만과 독선의 어떤 산물이다. 재앙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윤석열 총장님으로서 제가 대검에서 모신 적이 있으니까요. 그걸 모시면서 저는 알았어요. 이분의 끝은 구속이고 이분이 판결문에 피고인으로 이름이 남을 것이고 감옥 교도소에서 오래 사실 거라는 건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검찰에서도 검사들이 법안 지키는 분 많이 보시잖아요. 이중자 때 내가 뇌물을 받은 건 선물이고 남이 받으면 그 뇌물이고 이런 이중잣대를 국민들이 많이 보셨는데 검찰은 법을 지키는 조직이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법에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그렇게 사시다가 대통령이 되셔서 온 국민들이 그걸 보게 됐으니까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의 시체를 보게 된 거죠.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신 거고요. 저는 놀랍진 않은데 국민들은 놀라하시더라고요. 검찰에 있을 때도 그런 권력을 오남용하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으셔서 쿠데타 이야기를 조금씩은 하셨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시고 났더니 비상대권 하시면서 계엄령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좀 선망, 로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원래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즐겨하시는 분, 난폭한 폭군 같은 느낌이 좀 있으셔서 그것이 확 수사에 가혹한 수사를 할 때는 성과를 올리기에는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인권 옹호 수사는 아니잖아요.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를 해와서 지금까지 성공하셨고 그렇게 무리하시다가 급기야 계엄까지는 하신 거라 그러니까 안에서 제가 그러고 있다는 구속되리라고 예상했던 거고 마음이 착잡하죠. 차라리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꽤 괜찮은 검찰총장도 하실 그릇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망가지는 것을 보기에는 한때 인연이 없지 않은 사람으로서 서글픈 마음이 좀 큽니다. 자, 이제 탄핵 사태 이후 검찰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합니다. 검찰개혁 어떻게 추진돼야 할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많이 보셨는데 그리고 검사들 스스로도 이제 어느 정도 자각했다고 보는데요. 검찰 개혁, 우리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고요. 그 개혁의 한 방조자도 될 수 없고 오로지 개혁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는 상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우리 검찰이 지금까지 누렸던 검찰권을 저희가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오남용을 했던 거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검사들이 얼마나 유능하긴 하지만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이익 집단인가 국민들이 다 보셨는데요. 이런 이익 집단에게는 엄청난 권력을 주면 안 되거든요. 권력은 쪼개지고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사와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제가 기소청으로 바뀐다면 제가 기소청으로 갈지 아니면 수사 파트로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탄핵 전국 여파 등으로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그동안 자제했던 송년 모임을 가져줄 것을 공직과 시민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세종시는 시민 불안 해소와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지역 민생 안정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계획 수립과 제도 시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소비 진작을 촉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장애인 실내 빙상장인 세종 반다비 빙상장이 오는 23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장식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신의연 선수와 장애인체육회 학부모 정책 참여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피겨 유망주 차영현 선수,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길리 선수의 시범 경기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최종 반다비 빙상장은 월요일 휴무일을 제외하고 평일과 주말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동계 종목 체육시설로 운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24년 한국관광해별 동반성장 콘텐츠 부문에 대전 성심당이 선정됐습니다.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한국관광해별은 국민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추천한 부문별 후보지 가운데 심사평가를 거쳐 올해 3개 부문 9개 분야에서 지역과 업계 등과 동반 성장을 통해 관광 발전에 기여한 11점이 선정됐습니다. 최근 성심당을 찾기 위해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증가로 인근 식당과 숙박업소의 매출 상승을 가져왔으며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성심당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이끌고 있습니다.